이런데 이 와중에 장시호와 김영철 관련한 내용은 오히려 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검사가 이재용 뇌물 사건 재판 중 피의자 장시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시호가 지인과 나눴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1,300여 건과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장시호는 김영철 검사를 오빠라고 불렀고 사적인 장소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유형 숙박시설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게 다른 지인이 예약해줬다고 합니다. 네, 오크밸리라고요. 네. 레지스턴스라 그러는데 일종의 이제 에어비앤비라던데? 빌려 쓰는 오피스텔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김영철이 자기는 그런 적 없다. 만난 적도 없고 외부에서 만난 적도 없고 그런 관계 아니다라고 펄펄 뛰고 있는데 장시호도 일부 부인을 하고 있는데 증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관계가 없다는데 둘이 무슨 문자를 주고받고 카톡을 합니까? 그리고 문자에서 장시호 씨는 김영철 검사를 오빠라고 부릅니다. 오빠라고 부르고 뭐 급 연락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도 보내고 그럼 이미 미안 통화가는 5분 있다가 할게 세수 중 공구 땡땡으로 하게 이 공구 땡땡은 당시 그 다른 번호 뒷자리래요. 그래가지고 이 휴대폰에 지들만의 숨겨진 비밀폰이 또 따로 있었다는 거죠? 장 씨가 친한 사람들과 연락하기 위해 별도로 사용하던 구형 폴더폰이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이게 뭐 감청이 된다던가 대포폰인 거야, 대포폰. 쉽게 말해서.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통화 내역인데 그 뉴탐사도 보도한 거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하도 뉴탐사 고발한다 그러고 응용 보도해도 고발한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고발 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응용 지금 보도를 하고 우리가 있는 얘기하는 거니까. 거는 KPI 뉴스입니다. KPI 뉴스는 그 전에 UPI였고 그 UPI는 그 저 어디죠? 통일교 소속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통화가 있는데 장시호는 김 검사를 자꾸 오빠라고 하고 이 사실은 근데 이 기사에 따라도 법조계에서는 김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의 주요 증인인 장시호 씨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어떤 검사가 사건 관계인에게 자신을 오빠라고 부르게 하느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장시호 씨가 석방이 되고 나서 외부에 나와 있을 때 은밀한 만남을 가진 명확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지던스에서 그동안 자주 만나 왔는데 지금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전부 숙박하는 데 있어 갖고 QR코드를 찍어야 되니 친구야 네가 가갖고 네 이름으로 일단 숙소를 잡아줘. 그리고 이따가 오빠 오기 전에 너는 가. 그럼 내가 네 이름으로 숙소에서 오빠랑 같이 뜨밤 보낼게. 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지인이 뭐 장씨가 호텔은 눈에 띄고 조용한 숙소 없을까 해서 뭐 그거 추천하고 자기가 뭐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오빠는 항상 11시면 왔대요. 그리고 뭐 CCTV 걱정도 하고요. 보면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CCTV 없는 곳은 없지만 이러면서 찍혀도 일단 만나겠다는 또 뜨거운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냐면 먼저 여자 둘이 들어갔고 나중에 남자 혼자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상관없는 사이다. 우리는 같이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11시에 만난 이 두 커플이 또 1시 반쯤 돼갖고 또 보냅니다. 1시 10분 돼가지고 너 오빠랑 있는데 통화를 어떻게 해? 그랬더니 오빠 갔어. 전화 100통 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자고 갔는지 그냥 갔는지 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뭘? 안 하고 회를 먹었나 보지. 배달 시켜가지고 아무튼 만나고 났더니 난 이거 참 애절하더라고. 안 만났으면 그냥 잊고 지낼 텐데 어제 만난 게 좀 후회스럽더라고. 이거는 다시 불타올랐다는 거죠.
과거에 왜 웃니? 왜 그렇게 웃니? 작가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부러워서 그래요. 이러한 어떤 중년의 아름다운 사랑이 부러워서 응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응원이요? 네.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김 검사 대놓고 얘기해요. 네. 아니, 둘 다 이게 안 싱글이라며. 되지. 아니, 자기가 수사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미 증거가 왜요? 나왔으니까.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그럼 결혼하고 한 사람도 있고 막 중원하고 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중원? 그냥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이걸로 나가요. 이 뻔뻔하게 나가시라고. 이거 어떻게 부정할 거야? 이렇게까지 물리적 증거가 다 나와갖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장시호 씨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공유형 숙박시설에 함께 있었다는 거는 부인했고요. 이 문자는 그럼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어제도 부인했고 김 검사도 11월 7일에 장 씨와 사적으로 연락 주고 받았냐니까 제가 연락하겠느냐라고 부인을 하다가 문자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 문자도 있어요? 아까는 사적인 거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다라고 해서 문자는 공적인 거야? 오빠라고 부른 거에 대해서는 제가 편하게 하라고 한 건 맞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도움 주는 상태였기 때문에 호칭을 편하게 하라고 했다. 아니, 그래서 둘이 말 그대로 피의자와 검사로 만났지만 뜨거운 사랑이 불타올라서 사랑해서 그랬다면 할 말은 없는데 이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오빠가 1년 6개월 쳐주기로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밤새도록 난리를 치니까 오빠가 밤에 와서 약도 사주고 뭐 또 해갖고 달래줬다. 뭐 이런 개소리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법정 진술 나갈 때 이거 외워가지고 진술하라고 질문지부터 답변지까지 다 줘서 내가 그걸 외웠는데 무슨 정신에 외운지 몰라. 이런 얘기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정상적인 검사가 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닌 거고, 이거를 문제 삼아야 될 사람은 이걸로 인해서 구속이 됐던 이재용이 법무법인 풀어가지고 진짜. 작사를 내야 돼요, 이거. 이재용이 진짜 빡칠 일이지. 그럼 산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거 나중에 이거 내가 그때 산 거 자체가 전부 다 이런 조작에 의해서 일어난 거니까 재심 신청해서 나 무죄로 빼주시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무죄로 빼달라는 게 이 검사를 탄핵해야 될 사람은 지금 아니 그리고 이재용이에요. 이 검사가 기소해가지고 여기에 관련해갖고 내가 받은 형벌 이 사람이 때린 구형은 다 무효로 해주시오 라고 하라니까. 재심 사실상- 받으라니까. 사실상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재용은. 그래서 지금 뭐 탐사 쪽에서도 같은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김 검사는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출정 기록, 이재용 장시호 출정 기록 확인하면은 뭐 입증이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대검에 있으니까. 근데 유탐사에서 찾으러 가서 뭐 반론을 받으려고 해도 말도 안 하고 문자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이 이마만큼 은밀하고 뜨거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거면 일단 인간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 이외에 다른 게 있다고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상호 간에 주고받은 게 있을 거고요.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김영철은 이 장시호를 지켜줌과 동시에 장시호의 숨겨진 재산들을 안전하게 빼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왜냐면 이 사람이 그거 전문이에요. 통장 뒤지고 돈 뒤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뒤지는 거 전문이거든. 그거를 아마도 편의 제공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져요. 그래서 더더욱 장시호는 이 사람을 말하자면 벗어날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지. 저는 이 부분까지 반드시 파헤쳐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유탐사에 따르면 장시호는 지금 태국에 있고 보니까 김영철 검사하고 장시호도 지금 그 관계가 약간 뭐 좋은 관계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장시호는 내가 당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김영철 검사만 뒤집어 쓰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아마도 조만간에 장시호가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또 바꿔가지고 사실은 내가 강압적으로 당했다, 강요당했다, 가스라이팅 당했다라는 쪽으로 밀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워낙 사이즈가 큰 인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건희 방탄조였기 때문에 건희 입장에서도 얘를 쉽게 버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지. 호반한 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그 다음에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게 이 김영철 검사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금 임성근이도 벅찬데 김영철까지 보호해야 되는 그 마약 검사도 있잖아. 지금. 마약 검사는 아마 그 김건희가 보호하진 않을 거지만 최소한 임성근하고 요 김영철 검사는 건희가 직접 관리해서 방탄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더더욱 골머리가 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김스타라고 하잖아요. 네. 김영철 검사를. 그거 뭐 국정농단 관련해가지고 거기 그때 스타가 돼서 스타 검사 됐다고. 그래서 네. 김스타라고 전화번호를 저장해놨고 그 전화번호가 김영철 검사의 전화번호와 일치했다고 KPI 뉴스가 확인을 했습니다. 사적으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문자를 주고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검찰한테 이거는- 오빠라고 누가 이건 그렇게 당할 해. 아니, 모든 사람한테 오빠라는 년도 있는데 뭘 그래. 자, 여기까지 하고 힐링을 좀 하고 와서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